오세훈 시장은 왜 불출마를 선택했던 걸까요? 그 이면에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한덕수 대행 추대 분위기가 뜨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는데 이 인과관계는 과연 뭘까요?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모든 궁금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해 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1차 컷오프 4명에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2강, 그러니까 이 2명의 후보로 압축될 때에 그 2명 중 1명일 것이다 라는 강한 관측도 제기됐던 오 시장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거론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하루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제가 이제 오세훈 이 캠프 쪽을 긴밀히 취재해 봤는데 13일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까지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오 시장의 이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그 약자와의 동행을 잘 상징할 수 있는 한 작은 골목을 장소로 특정해 놓고 이 서사도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다수 의원 한 포함 대선판을 키워봐야 한다. 라는 어떤 그 움직임과도 지금 무관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5, 60명 의원이 한 대행 출마 촉구 회견 추진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오 시장이 당 지도부 등에게 이러면 당내 주자가 뭐가 되느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일까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예. 왜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는지 곽규택 의원은 이유를 알고 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참모진 일부가 또 사퇴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출마설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뜻을 접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개가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딱 성립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께서는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5월 3일 이후에는 공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정체 상태였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나와서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가 된다면 1년 먼저 사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차라리 차기를 노려보자 하는 생각도 저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일각의 관측에서는 앞서 우리가 이 컴퓨터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봤듯이 아니 여당 후보들은 뭐가 되느냐 한대행 추대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데 또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인품과 성품과 능력은 존경하고 있다라고도 기대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내려놨다가 괜히 뺏기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꿈이 크다고 보여지죠. 예. 한대행이 나오게 되면 좀 내가 비껴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물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바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제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캠프 쪽, 그러니까 오 시장의 캠프 쪽으로 자리까지 지금 이동한 분들도 꽤 있었고 현역 의원 중에 상당수가 오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요. 하루 앞두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뜻밖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그 불출마한다고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속보가 떴길래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이 처음엔 그 높았다가 지금 조금 전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춤된 그러한 그 상황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다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 네. 결국은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그 가장 그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해 있지만 그래도 중도 확장성이 가장 있다라고 보여지는 후보는 역시 오세훈 시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현직 서울시장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 당선될 때에는 거의 뭐 서울시의 모든 동에서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압도적으로 그 승리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눈여겨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중도 확장 가능성만으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드랍을 갖다 한 것이 전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예.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오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별거 없다라고 그 본인은 말씀하지만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텐데 그때 오세훈 그 시장이 나와 있으면은 오세훈 시장까지 엮여져가지고 명태균 파괴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는요 오세훈 시장의 시계에는 2027년에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본인 임기 다 마치고 그때 대선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출마하고 그 시점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시계가 졸지에 2년이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2년이나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 그다음 만약에 그 여권에서 정권 재창출한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임기만 마치고 개헌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본인에게는 적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에 멈췄습니다. 이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 이 대선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불출마와 꼭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입니다. 오 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도 한덕수 대행의 가능성과는 무관치 않다라는 해설도 많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에요. 앞으로 일할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해야 된다. 그렇죠?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경험 많은 지도자가 필요한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공개적으로 성일종 의원이 당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 여건상 외부에 나오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통상 본부장도 장관급이고 장관도 했고 수석도 했고 거기다가 총리를 2번씩을 했는데 이제 이 양반 정치인이에요. 이미 한덕수 대행은 정치인이 됐다라는 성일종 의원의 해설도 흥미롭습니다. 야당에서는 한 대행이 나오리라 보십니까? 안 나오리라 보십니까? 고민 중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고민하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하다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하다 나올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 나올 것 같다. 오. 지금 최근에 행보 입장을 표명을 유보하고 있고 네네. 지금의 국정 안전 과제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만 예. 트럼프 통화 이후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분명히 방향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특히 국민의힘 중진들이 네. 나서서 저렇게까지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정도의 심정으로 지금
여론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최초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최근의 분위기가 아마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올 텐데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들이 꽤 출마 러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유당과의 비교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고 여러모로 볼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도 끌고 가면서 중도층까지 확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정부에서 여러 일을 했고 국정 운영 경험은 풍부하지만 지도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의 어떤 분위기 형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최종 대선 후보로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은 분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선택지를 좁혀가는 가운데 그것이 그나마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유의미한 승부를 해볼 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곽규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과 영어로 통화하고서 뷰티풀 잉글리시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대선에 나오냐라는 것까지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라는 것도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곽 의원께서는 한대행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죠. 통상 전문가였고 또 경제적인 식견도 갖추신 분이고 네.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차기 대통령감으로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만하고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모시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은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또 막중한 체계를 맡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과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선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으시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 시장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결국은 한 대행 스스로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높은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경선 끝난 다음에 추대 형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무소속으로 한 다음에 다시 단일화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경선의 어떤 좀 관심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기존 다른 후보들은 조금 반발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저 같은 생각에도 저도 그런 생각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떤 대선에 나서실 결심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경선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경선의 분위기도 좀 국민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뚜렷한 대선 후보로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인물이다. 당내에서도 한대행의 촉구 가능성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라는 분석이에요. 자, 이 하나의 변수는 야당이 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라는 뉴스를 지난주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과연 한다면 이번 주에 한다. 노정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박성민 최고님, 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기울었다. 일단 유보적인 분위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덕수 대망론을 친윤 계열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그 한덕수 차출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명분을 더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탄핵 또 하면 띄워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어떤 뭐 민주당에 맞서서 정치를 해보겠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고 굳이 그 명분을 민주당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내부에서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재탄핵하겠다라는 명분 이유가 있었잖아요, 당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보여줬던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4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므로써 한 차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인 비판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조기 대선 레이스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예. 굳이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정치에 더 나설 명분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든 윤석열에 불과하다라든지 지금 한덕수 대행 빠르게 이제 입장을 밝힐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얼마나 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어떤 뭐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하냐 이런 질문을 받은 내용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대선 출마는 없다라는 선을 긋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한 바 있고 MB 정부 때 주미대사를 한 바 있고 다시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맡으면서 또한 미국과의 이 통상 전문가로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여야를 두루 걸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중용돼 온 인물이라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 중도 보수층에게 소구가 큰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 따라서 앞서 이제 50명이다 아니면 한국일보 같이 당내 60명의 현역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등의 분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주자들도 한덕수 대행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문제 제기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이 속에서 지금 바로 또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덕수 대행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통상 관세 정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관세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이 대선에 있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다른 주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 경선판이 좀 흥미로워진 것은 사실이군요. 뻔한 주자들이 나와서 뻔한 결과가 아니라 변수들도 많고 불출마라는 변수도 생기고 상당히 흥미로워진 것만큼은 분명하고 다른 주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게 견제구를 날렸잖아요. 통상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 전쟁을 하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괴롭히냐. 괴롭히지 말고 일하시게 내비둬라 라고 하지만 저 견제구거든요. 네네. 분명히 의식이 되고 강력한 주자니까 나오면 불리해진다. 판단들을 다른 주자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법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부터 국민의힘 그 대통령 경선은 경선 넘어서까지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2번 했지만 국무총리 2번만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네네. 대통령 턱 밑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연세도 높습니다.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70대 중반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했을 때도 그때도 연세가 있으신 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무슨 권력 의지가 있겠습니까? 저 연세에 무슨 영화 보려고 대통령에 대해서 욕심을 낼 것인가? 저 같아도요. 저 정도 되면은 뭐 빠지는 게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그 사모님하고 같이 편하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 생각만 하면 편하게 살지 내가 못하러 대통령 같은 거 못하러 해보냐 내가 권한대행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2번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한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를 갖다가 보면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크게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심지어 본인의 거취까지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야 되나? 그다음에 지금 여권 주자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저 바로 지금 보여지는 그 여권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저 여권 후보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덕수 대망론이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한 명만 그 지금 우뚝 서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한덕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덕수 같은 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또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가 저는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한덕수 탄핵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커져가지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공세 수위를 확 낮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이 한 달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한 2, 3주 정도의 그 기간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한 대행을 다시 한번 탄핵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자,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발표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체 3위의 지지율을 랭킹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야 48.8%, 김문수 장관, 전 장관 10.9%, 한덕수 대행이 8.6%인데 김 장관과 한 대행 오차범위 사이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몇 위다라고 순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3위권 안에 한 대행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만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덕수 대행 뒤로 한동훈 전 대표 6.2, 홍준표 시장 5.2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 결과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 여당 주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했을 때 가장 격차가 적은 후보가 한덕수 대행인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김 장관이나 오 시장이나 한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보다도 한덕수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했을 때 그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2025년 4월 9일에서 11일간 조사가 진행됐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에게 여론조사가 실시됐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95% 신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4.7%입니다. 응답률도 꽤 높으네요. 곽규택 의원님, 이거 예상 외의 결과인데 다른 주자들보다도 한 대행의 엄청난 약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 가장 최근에 잘 드러났던 장면이 그 탄핵되셨다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다음에 산불 현장을 가셨어요. 산불 현장을 가셨는데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굉장히 이렇게 환영하시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잡혔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현 정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면에서 보기에는 통상의 전문가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신뢰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가지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어떤 좀 피해를 입은 또 약자 프레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울려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분이 대통령으로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재명과 함께 상대할 만한 후보가 아닌가 이런 지금 이제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당연히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존 후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 당연히 좀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길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대선에 참여하실 목적이라면 국민의힘 경선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국민의힘 경선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경선이 오히려 조금 분위기가 죽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단을 신속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한 대행을 탄핵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출마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던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꼭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기는 좀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새롭게 할 수는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과거에 한번 탄핵을 했다가 헌재에서 또 기각돼서 직무를 복귀한 상황인데 최근에 뭐 헌법재판관 임명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지만 더 키워줄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이것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또 사표 내고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탄핵한다 하더라도. 예. 자, 그러자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덕수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스스로의 거취라도 분명히 하라는 게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조경변 선생 아까 이제 오늘 나올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이 대목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한덕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 김문수 후보에서 빠지고 거의 그 상당 이 지지율이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옮겨간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고 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빼앗아 오거나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 효과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그 지지 이동만 가지고 대망론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 나온 이 가상 대결에서는 또 상대적 경쟁력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향후 경선 일정의 확장성인데 지금 오늘 내일 아마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있을 텐데 경선 후보로 등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뭐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 정식 등록을 앞둔 직전 시점 내지는 그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단일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나름 뭐 의미 있는 승부를 해볼 만한 대안으로 모색은 되고 있지만 2인자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역대 탄핵 국면에서 늘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주자 예비 지지율에서 항상 늘 1위로 막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시기를 지나서 실제 대선 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노출이 되면 조정을 겪고 결국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수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경선 뭐 단일화 일정으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본선에 갔을 때 정말 지금의 이 지지율 차를 상당히 좁혀서 대선에서 뭐 의미 있는 승부 내지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보수층한테 줄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과연 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뭐 아직 여러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금 이 오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네. 좀 이른 것 같고요.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를 거의 이렇게 뭐 다 흡수되는 양상으로 가면서도 중도 내지 확장성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외연 확장성이 중요한 변수다라는 분석입니다.